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좀 수상하고 살짝 꼬름한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보고 이야기하죠. 제목, 이것은 정말로 미혼모인가? 아니면 혼미모인가? 그것도 아니면 어금니 엄마인가? 원제, 생후 6개월 된 아가와 모텔 생활. 가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고 또 어떤 생활을 하나라는 궁금증이 생길 때면 종종 여기 들어와 글을 읽곤 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로그인도 하고 글도 써봅니다. 되게 긴 글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요 지금 너무 힘이 들고 또 그만큼 무서운데 그런 마당에 어디 말할 것도 조언을 구할 어른도 친구도 없는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밉고 한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꼭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나이 22살의 미혼모예요. 아기는 6개월 됐습니다. 기억이 나는 5살 언저리 시절부터 아빠의 폭력으로 엄마는 새벽마다 맨발로 도망가기 바빴고 저는 보일러실에 숨어 아빠가 잠들기만 기다리길 수년. 결국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입학 후에 집을 나갔고요.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외동이라 어디 의지할 것도 없었죠. 그래도 아빠가 자식인 저만큼은 때리질 않았기 때문에 어찌어찌 숨만 붙어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 옛날 엄마를 팼던 것처럼 저를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된 폭력은 멈추질 않았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는 술, 폭력, 폭언에 대인기피증은 물론 공황장애도 생겼고 아주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으며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하루 2시간, 3시간? 그 정도 잤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로 사람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나왔어요. 당시 저는 용돈을 아예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집 근처 횟집에서 서빙을 했고 그렇게 조금씩 깨알같이 모아둔 돈 56만원. 그걸 들고 그냥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PC방에서 일주일가량 머물며 일을 찾았고 운 좋게 숙식이 제공된다는 식당 홀서빙을 구하게 되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로 무작정 찾아갔지요. 이후 2년 넘게 제 나이 20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일을 하며 지냈고 솔직히 월급은 좀 적었지만 그래도 세상 좋은 주인 네분들 덕분에 적어도 마음고생은 단 하나도 없이 진짜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사람이 잠을 푹 잘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매일 저녁 술에 취해 소리 지르고 때리던 그런 아빠를 안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적은 돈이지만 적금을 넣을 수 있다는 거, 살면서 처음으로 삶의 낙이라는 걸 느껴봤습니다. 물론 거기엔 가족도 친구도 뭣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게가 쉬는 날 빼고는 그냥 거기 처박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쉬는 날엔 혼자 시내에 나가서 거리 구경도 하고 또 먹고 싶은 거 조금씩 사 먹고 또 가끔이지만 옷도 사고 남들에겐 별일 아니겠지만 저는 이런 소소한 것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랬는데 제 나이 20살이 됐을 때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리고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던 주인 네 분. 코로나도 그렇지만 그 외 여러 가지로 당신들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 가지고 가게를 폐업하게 됐어요. 그때 저한테 엄청 미안해 하셨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이게 뭐 그분들 탓도 아니고 또 2년 넘게 오갈 것 없는 저를 이만큼이나 걷어주셨는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한텐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분들이죠. 여하튼 저는 그렇게 그 가게에서 나오게 됐고 그동안 모아둔 돈 700만 원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일 구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나는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각오가 되어 있는데 세상은 그러질 않았어요. 이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작은 선술집에서 알바를 하게 됐는데요. 오후 6시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일을 하고 낮에는 간간히 당일 알바를 하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진짜 이때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여하튼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일주일에 한 2~3번 그 정도 찾아오던 단골 손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 제 눈엔 정말 큰 어른으로 보였고 또 그런 사람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봐왔던 사람인데다가 저 역시 마음이 조금은 있었던 상태라 그런지 저한테 마음을 표시할 때 너무 좋고 고맙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연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전에 처음에 제가 경계를 했어요. 사람이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선물도 받아보고 머리핀, 또 비록 장미 한 송이일 뿐이지만 꽃도 받아보고 또 저에게 하는 따뜻한 말들, 예쁘다, 착하다, 대견하다. 거기에 늘 언제나 세상 따뜻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 눈빛 등등등, 이 모든 게 점점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도 마음을 완전히 열게 됐고 연인이 되면서 우리 두 사람은 같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도 혼자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그래서 각자 서로의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뒤에 살림을 합쳐 부부처럼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 너무 행복했고, 또 같이 지낸 지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저희 두 사람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고 저도 그렇고요. 언젠간 올려야 할 우리 결혼식과 또 미래를 계획하고 꿈꾸며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배가 불러오게 되면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어머니한테 그 본가에서 받아온 무슨 청이었나? 여튼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걸 꺼냈고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유리병이 갑자기 펑 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리 파편이 제 팔과 얼굴, 목 등등 제 몸 여기저기에 강하게 박혔으며 피가 질질질 흘렀죠. 그리고 그 남자의 신고로 저는 119에 실려가게 됩니다.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어요. 근데 아기는 무사한데 정작 저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 사고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얼굴뿐만 아니라 상체 여러 군데에 파편으로 인한 흉터가 심하게 생겼는데요. 물론 치료를 받을 금전적인 여유도 거의 없었지만 혹시 아기한테 해가 될까봐 계속 치료를 미뤘습니다. 거울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여기저기 움푹 패여들어간 빨간 흉들을 볼 때마다 너무 흉측했고 그냥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나마 코로나를 핑계로 모자랑 마스크 푹 눌러쓰고 산부인과랑 집 앞에 마트 다녀오는 게 외출의 전부였죠. 그러다 임신 막달이 됐을 때, 아니 그 전부터 이 남자는 집에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기 대략 한 2주 정도 전쯤에 장문의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저는 이때 그냥 온 세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얼굴 쳐다보는 게 너무 괴로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자꾸 신경이 쓰이고 싫어진다. 노력을 해봐도 안 되겠고 나는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우리 그만하자. 양육비는 보내줄게. 등등등. 실제로는 엄청 길었는데 내용은 이래요. 그냥 끝내자 이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혼인신고를 하려 했던 터라 그냥 이 문자 한 통에 저희는 남남이 된 겁니다. 아무래도 저 혼자만 행복하고 저 혼자만 사랑을 했었나 봐요. 진짜 하늘이 와르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이제 어찌 살아야 하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거지 같을까. 이제 혼자도 아닌데 우리 아기는 어쩌지? 등등등. 진짜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렸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어버릴까 했는데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런 엄마를 위로라도 하겠다는 건지 발을 툭툭툭 차는데 그런 태동을 느끼면서 나쁜 마음을 잠시라도 먹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결국 저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됐고 처음 들어갈 때 보탠 500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죠. 갈 곳도 없었고 연락을 할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몇 가지 짐을 싼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간다고 연락을 했을 때 이 남자는 미안하다. 출산할 때 연락해라. 이게 끝이었죠. 이후 집 근처 모텔촌을 돌고 돌았어요. 제일 싼 방, 달방으로 끊을 수 있냐 등등등 사정을 말하고 그때부터 출산 때까지 지냈습니다. 이제 출산이 코앞, 병원비 등 지출을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홀로 지내다 어느 새벽 산통이 시작됐고 배를 부여잡고 찢어질 듯한 배를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너무 서러웠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죽도록 미웠던 엄마 아빠도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병원에 오지 않았고 아니 연락도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그냥 저 혼자였죠. 그렇게 올해 1월달 제 곁에 천사가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떠나버렸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됐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퇴원 후에 모텔로 돌아왔는데 정말 비참했습니다. 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기한테 너무 미안했고 그나마 다행인 건 사람 좋은 모텔 주인 아주머니가 이런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다는 거죠. 일단 병원비를 내고 몇 달치 반값도 미리 냈으며 그렇게 통장 잔고는 바닥,
일을 해야 했어요. 제가요, 퇴원할 때 46kg였는데 먹는 게 시원찮은지 젖도 잘 나오질 않고 아기한테 미안하기만 합니다. 이게 되는 겁니까? 뭐 저는 잘 몰라서. 여하튼 이 모든 게 처음이라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주인 아주머니께 묻기도 하고 또 틈틈이 인터넷으로 육아를 배우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것도 엄마가 힘들다는 걸 아는 건지 잠도 잘 자고 잘 울지도 않고 때도 잘 안 쓰고 잘 웃어줍니다. 정말 지금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자면 진짜 천사 같아요. 근데 이제는 버티기가 점점 힘이 듭니다.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 일을 할 수도 없고, 아니 잠시 주인 아주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제 나름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봤지만 얼굴 흉터 때문인지 다들 안 된다는 말만 합니다. 아기 아빠도 아직도 연락이 안 되고 있고 정말 뭐 어찌해야 하는지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며칠 뒤 20일이면 반값도 드려야 하는데 사실 벌써 2개월이나 밀려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너무 죄송해서 형편 봐달라는 소리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고 어찌 지내야 하는 걸까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제 아기 분유도 기저귀도 바닥을 보이는 데다가 벌써 일주일 가까이 컵라면만 먹고 있는데 여기서 더 비참한 건 제 통장 잔고가 8,400원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 눈물만 나와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가슴은 답답하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방법을 아시는 어른분들 도와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기는 그게 아니니까 저희 아기를 위해서라면 진짜 잠시라도 어디 편한 곳 그런 곳에 보낼 수만 있다면 저는요 제 장기도 다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와 떨어지는 건 죽기보다 싫지만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없으니까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소통을 어찌 할 줄 잘 모르니까 제 메일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그러니 메일이나 네이트온 메시지 부탁드려요. 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꽝 이쪽으로. 정말 저는요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아 이런 젠장 눈물 끄끄 하면서 보다가 제일 마지막 메일 주소 오픈하는 거 보고 딸꾹질이 다 나오네. 이거 뭐야 이거? 신종 보이스피싱이요? 아니 텍스트 피싱인가? 이씨 진짜 무섭네. 이씨. 2번 연병하네. 이렇게 글 쓸 시간이 있으면 미혼모 지원센터 알아보는 게 훨씬 더 빠를 텐데 이 망할 사기꾼년이 어디서 호구 잡으려고. 이씨. 댓글 옛날에야 이런 거 보면 딱하다고 후원도 해줬지. 대표적인 게 바로 어금니 아빠. 어금니 아빠. 근데 요즘은 착한 사람 등골 빼먹는 미치려는 그런 미친 것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의심부터 하게 돼요. 그리고 얘도 수상해. 3번. 야 아기 얼굴 네 얼굴 흉터 모텔방 인증하면 내가 지금 바로 1,000만원 쏴줄게. 얼른 까봐. 댓글 보이스피싱이구만. 돈 뜯으려고 글 잘 썼구만. 깔깔깔. 4번. 임신했을 때 바우처 100만원 그리고 출생시 올해부터는 200만원의 양육수당 거기에 아동수당에 특히 미혼모면 추가로 더 줘요. 어디 그뿐이야? 미혼모 센터도 있어. 뭐하는 거야? 5번. 내가 우리 엄마랑 지금 수년째 수제청 만들어 먹고 있는데 가끔 실패작이 저절로 깨질 때가 있긴 해요. 합니다. 근데 저렇게 폭발하다 터진 적 단 한 번도 없어. 이 그지 같은 게 어디서 약을 팔어? 누가 보면 수제청이 크레모아인 줄 알겠네. 크레모아가 뭔 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네모 반딱하게 납작하게 생긴 일종의 대인 사람 죽이는 폭탄입니다. 이게 이제 땅에 박아가지고 탁 터트리면 전방에 쇠구슬 수천 발이 팍 튕겨 나가면서 엄폐물이 없는 즉 숨을 곳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죽어요. 엄청 위력적인 폭탄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6번. 나 진짜 완전 진지하게 몰입해서 글 읽었어요. 그러다 홀리듯이 있으니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댓글 보고 정신 차렸어! 댓글 저도 그래요. 읽는 내내 불쌍하다 이랬는데 메일 주소 보자마자 소름이 쫙 올라와요. 7번. 그러지 말고 그냥 계좌번호 올려주세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10,000원씩만 도와드려도 아기랑 쓰니 둘 다 한숨 돌리겠구만. 물론 미혼모 센터도 좋은 방법이지요. 근데 그 전에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거잖아. 계좌번호 알려줘요. 댓글 헐 여기 한 분 제대로 낚이셨어요. 이거 어쩌면 좋아. 8번. 헐 네이버에 주소 치니까 이런 것도 나오네. 누가 쓰니가 단 그겁니다.
오늘 되니까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 내 시간은 없는 거지 뭐. 병원에 같이 가자 하는데 이건 뭐 하자는 건가요? 그냥 저 혼자 다닐 거라고요. 부탁드려요. 이게 돈 달라는 것 같습니다. 댓글 대댓글 헐 미친 대박 쳐 돌았구만. 2번 붕어의 질주 그리고 경태 아버지 다들 당했지 우리. 그러니까 이젠 안 통한다고 이 그지 같은 년아. 이거 둘 다 후원금 먹튀 사건이죠. 어지럽습니다. 물론 이게 진짜면 도와주는 게 맞는 건데 냄새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미혼모 복지가 되게 좋더군요. 생각보다.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낚시 같은 느낌이 들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